아산 출신 안정원입니다. 도민을 대신해 질문할 수 있는 영광을 받아서 다시 한번 영광입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충돌하기도 하고 모아지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지금처럼 정치인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이 유권자의 축제인 이 정치의 시즌에 우리 충남을 위한, 우리 삶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을 포함한 정치인들에게 요구해주시고 그 뜻을 모아주시는 소중한 기회로 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선거의 과정은 매우 거칠고 의견이 충돌하기도 하고 매우 딱딱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선된 이후에는 시민 그리고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세력과 특정인을 위한 하나의 자기 기준을 강요하는 정치가 아니라 그 마음을 모아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작년에 원래 주기로 했던 지방교부세가 도청 기준 1,000억, 교육청 기준 5,700억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의원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해진 예산을 바꿔서 교부하거나 주지 않을 때는 추경을 해서 감액을 하거나 조정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법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작년에 지급하지 않음으로부터 받은 우리 국민, 특히 우리 도민의 피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더해서 우리 도민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뜻을 모아보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태흠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지사님, 지난번에 대통령님이 오셨는데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네. 여튼간 대통령님이 오셔서 충남을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충남 도민의 이익으로 귀결되기를 바라면서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정부의 불용액이 45조입니다. 역대 알지도 못했던 몇 퍼센트로 얘기하기도 힘들 정도의 8.5%의 불용입니다. 원래 23조 내외에 이미 감액을 하였다가 추가 지급하라고 하는 조삼모사를 하여 18.6억이라고 하는 지방교부세 관련만 18.6억의 불용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는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편성하여 제출하고 지방교부세는 2013년 개정해서 다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지 임의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이 제정의 원칙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액액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수 있지 임의로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까 신순옥 의원님과 대화에서 나왔다시피 3선의 국회 경험을 가신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임의 조정을 통한 지방교부세 미교부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 지금 의원님의 그런 지적대로 우리 도에 교부되기로 했던 교부세가 당초 9,788억 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8,729억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59억 원이 감수가 됐는데 이제 기재부의 그런 이 상황에 대한 입장은 전년 대비 내국세가 총 46.2조 원이 감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교부세 이
산정 지표는 뭐 인구수나 뭐 도로 면적 여러 가지 90몇 개의 그런 항목으로 해서 그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미교부 관련해서 우리의 그런 입장은 이 감수로 기재부의 세수 재추계가 9월 23일 날 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 9,788억으로 정했는데 그게 아니고 8,223억 원이다. 그렇게 되면 1,565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정 통보를 이렇게 받았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대통령하고 중앙지방정부회의나 아니면 우리 이 행정부에서 나가서 이제 이 차관회의나 이런 데서 또 저 말고도 또 뭐 다른 시도지사들도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래서, 결과 우리는 2023년 12월 12일에 506억 원이 추가 교부를 했어요. 그래서 8,729억 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1,059억 원이 이제 이렇게 확정됐는데, 우리 도의 재정 규모가 약 10조 원 정도거든요. 10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1,000억 규모 정도는 1.06% 정도의 교부세 이 감액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뭐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좀 감내할 만하다. 근데 다행히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기본 연초에 생각을 하지 못했던 보조금 반납금 수입이 한 665억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뭐 저도 의원을 했지만 의원들이 이제 얼마만큼 활동을 많이 하느냐, 그 다음에 또 충남도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특별기부세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작년에 우리 11명의 수석 국회의원들이 특별기부세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고 저희 도도 노력을 하고 그래서 한 50억 가까이가 추가 확보를 됐어요. 그래서 지금 부족분 1,000억 이런 부분들을 큰 어려움은 없이 이렇게 감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헌법 법 얘기하시고 뭐고 하면서 이게 대규모 세수 부족할 때 어떻게 보면 세입경정 추경을 내 가지고 뭐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기재부나 이런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국채 추가 발행이라든가 지출 같은 경우 이런 증액이 없이 여유 자원을 활용해서 대응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세입경정 추경이 불필요하다, 이게 법령상 문제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의원님 말씀이 옳은지,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정부의 말이 옳은지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다만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 크게 갈등하고 격론을 벌이지 않는 거 보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좀 해석될 수도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저도 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세입을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는데, 국가 같은 경우는 자, 어려움이 있거든, 저희도. 그런데 국가 같은 경우는 국내외 이제 경제의 불확실성이라든가 뭐 해가지고 세순의 결손이라든가 이러한 예측이 사실 쉽지 좀 않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불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시장님, 저도 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문제가 국가적인 그런 부분인데 또 다 시도하고 똑같이 우리가 겪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만 또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노력해서 좀 극복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한 꼭지는 국회의원의 어떤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추경 않고 예산을 미교부하는 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했는데, 현재의 국회의 분위기를 보고 말씀을 하셨 걸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이러한 사태를 묵인한 뭐 야당도 문제라고 전 생각합니다. 속해 있는 야당이지만 이렇게 추경을 안 하고 임의적으로 조정해서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건 누구냐? 우리 지방에 사는 각 모든 지방에 사는 그 계획을 열심히 짰던 우리 충남도청의 공무원, 시군의 공무원들, 정작 그 사업으로 그 계획상으로 있었던 사업을 해야 되는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이 얽혀진 바람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제 위기 시절에 지금도 경제가 좋지 않은 시기라고 가정한다면 정부의 지출과 그 민간의 지출이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보면 대부분 민간이 어려울 때 정부가 그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상황을 역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독 올해에는 정부의 투자가 크지 않았습니다. 전 이것이 올해의 이 첨담한 1.3%밖에 안 되는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만들었고 지금도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우리 기업들이 수출과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이런 현재의 경제 상황을 만들었다. 그래서 민간이 어려울 때 정부가 곳간을 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사님과 공감하고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장한 의원님은 이 질의하는 거 보면 이 국회의원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정확히 분석을 저는 안 해서 모르겠지만은 다만, 교부세 이런 부분들이 감소가 되고 예측이 안 되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도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연됐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반납 수익 665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충당이 돼서 확보를 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측면에서는 민선 7기보다 민선 8기가 보증 지원이라든가 그걸 단순 비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더 많고 해서. 네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은 네네. 지금 국가 전체적인 그런 틀 속에서는 우리 안장원 의원님이 지금 분석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일리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걱정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옳으냐 그러냐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도정의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줄이려고 노력했고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덕에 사실 우리 코로나 시기에 지방채를 일부 발행하였으나 비교했을 때 매우 크지 않았던 지방채를 작년에 1,000억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2,5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영향은 없었다고 확신하십니까? 이 부분은요, 저는 보니까 지난 민선 7기 때 한 5천억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던데, 저는 2023년도 구성할 때는 빚을 안 졌고요. 2024년도 예산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지금 23년도에 빚을 안 졌다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23년도에? 2024. 저게 사실이 아닙니까? 이건 맞아요. 예, 맞죠. 거의 없어요. 근데, 네, 하고. 또 빚도 갚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거의 총액적인 그런 측면인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도의 국가 예산 확보를 한 부분이 8조 3천억 대에서 지금 10조 3천억 가까이 2조 가까이 늘렸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 들어보세요. 2조 가까이를 늘리게 되다 보면은 국가 사업과 우리 지방 정부 간에 매칭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채가 좀 늘어나더라도 저는 사업을 벌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그런
정부의 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가 이렇게 오는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빚을 지는 부채를 지는 거 아니냐, 차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사님의 입장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 건전 재정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충남 도민을 위한 다 사업인데 그를 위해 돈을 써야죠. 다만 일단 정확한 팩트는 2013년, 23년도에 1,000억이 덜 왔고 올해도 더 줄었습니다. 그건 팩트가 맞고 그로 인하건 그게 100% 이유가 되지 않건 우리 충남도는 외부 부채가 1,000억과 올해 2,500억이 는다는 건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굳이 이렇게 국가의 재정까지 논하면서 하는 일은 이런 국가의 재정 계획과 우리 충남도의 이 사업이 결국은 우리 도민의 이익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더 계획적으로 더 도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도 책임있게 정해진 지방세를 정해진 대로 주거나 예측 가능하게 안내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해서 이건 지사님의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수의 법인세가 준 거 20조가 줄은 거로 예측을 하는 거죠. 이거에는 분명 25%에서 줄어든 법인세율과 포함한 상속세 다양한 분야의 감세, 앞으로 이제 투자세도 줄이거나 없앤다고 하는데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재정 투자를 늘리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보다는 감세를 통한 일부에 대한 혜택만을 본다는 지적이 또한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법인세 이게 국가에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얘기인데요. 법인세 감세 문제는 지금 세계적인 그런 추세예요. 세계적인 그 법인세를 지금 지사님 저도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과 네 충남에는 많지 않은 종부세도 대거 줄어서 이제 반밖에 4조인데 2조밖에 거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어려운 재정 현황과 그를 극복하기 위한 지사님과 우리 충남도의회의 머리맞댐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로 조정주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 많이 깎고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일을 올려야 되니까. 삭감이 된 게 과거에 비하면 엄청 적은 것 같은데요. 네, 지사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5,721억이라고 하는 지방교부금 미교부로 인한 폭탄을 맞고 지금 그런데다가 재정안정기금이 1조나 된다고 여러 가지 부담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계신 우리 교육관님 모셔서 그 어려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네, 말씀은 충분히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살림 엄청 힘드시죠? 하여튼 작년에 좀 최대한 현재 국가 경제 조건 또 충남교육청 재정을 다 감안해서 지혜롭게 한다고 해서 어렵지만 순항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기금은 이제 얼마 나왔습니까? 그 계산은 제가 정확하게 아마 올해 쓰고 나면 아마 1,000억도 안 남는다고 제가.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뭐 급식비 부담이라 여러 가지의 부담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지방정부도 줄어든 지방교부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건 똑같은데. 시장군 스님의 어려움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네, 똑같이 어렵지만 지금 그렇다고 교육청이 재정이 튼튼하다, 남은 돈이 곳간이 아주 풍성하다 이런 건 사실 아니죠. 전혀 낭설입니다. 1조 1,000억이 남는다라고 작년에 많이 이야기됐을 때 제가 그때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또 곧 동인할 것이다 했는데 바닥이 거의 난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교수학습, 즉 아이들 공부하는 예산, 그리고 교육복지는 지키면서 학교 지출은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서 시설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다 1, 2년씩 연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겨우겨우 맞춰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를 계속 세워야 되고, 네. 그 부실한 교육 환경은 계속 개선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런 고충을, 그리고 또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교육감과 우리 충남교육청에 걱정만 해주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미교부액이 5,721억이다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 본예산 과정에서 이미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금액보다 13.8%가 줄어든 것인데요. 그래서 미래교육 투자 수요와 또 매년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각종 인건비, 경직성 고정 비용은 그대로 두고 좀 나머지들이 무엇일까를 수차례 교육부하고도 논의하고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논의하고 자체로도 논의해서 한 20번 가까이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교육사업은 추진해야 된다라는 기조로 해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좀 재검토하고 성과가 낮거나 시기를 1년이라도 늦출 수 있는 것들을 재조정하면서 네. 지출구조 조정. 교육감이 그런 의미에서 해냈다. 교육청이 가진 예를 들면 매각 가능한 자산을 조정해보거나 이럴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사는 사람이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뭐 예산에다가 힘있게 넣기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네. 교육감께는 꼭 이 말씀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는 질적으로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건 당연히 공감하시겠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혼자 고민하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함께 우리가 어려운 이 상황, 재정 안정기금이 다시 찰 대한민국 경제가 법인세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충분히 들어와서 다시 곳간이 찰 때까지 어려우시겠지만 살림 운영을 꼼꼼히 하셔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그 최소한의 노력들이 줄어들지는 않도록 딱 당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의원님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다른 의원님도 함께 충남 교육 재정에 대해서 큰 관심과 걱정을 해주시는 만큼 우리 아이들 교육과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복지는 줄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비와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 시군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집행을 안 해요. 늦어져요. 그게 뭐 반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당연히 주민의 동의가 과정이 안 되거나 마땅한 땅이 없거나 한두 개는 그럴 수 있죠. 다만 이게 그런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유들이 종종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 도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부지사님께 묻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이 매우 중요한 과정을 통해서 편성과 확정되고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은 좌절을 하게 되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늦게 잡혀서 고통받는 분야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미 그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세워진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된다면 그건 매우 큰 문제이겠지요. 예, 예산이 확보가 됐다면은
편성된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예정되어 있던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방자치법 당연히 그래서 당해년도에 하고 해야 된다는 건 맞는 건데 그 중에 저기 장제 제가 제 지역인 아산시의 장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엔 2000년도에 사업이 확정됐는데요. 아직까지 설계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집행이라는 게 그 과정에 따라서 잘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아산 지역인데 사업의 주체가 사실 뭐 해당 시군이 여러 가지 여건과 이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주체인 아산시가 제대로 판단하고 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료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의원님께서도 앞에 언급하신 것처럼 기간적인 부분이 다소 예상보다 길어진 측면은 있지만 주차장 면적 확보를 위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출입구를 뭐 조금 여러 가지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적합하지 않다는 요소들이 있어서 일정 부분 그 예상치 못한 여건과 상황의 변화를 담다 보니까 좀 주민을 위한 어떤 뭐 일을 추진하다 보니 늦어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본 의원이 그래서 굳이 저런 어떻게 보면 제 지역구인 지역의 사실상 난맥상을 들추는 것이 사실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편성된 예산을 못 쓴다고 하는 것은 그 편성된 예산 사업이 잘 됐으면 받아야 될 우리 시민들의 도민들의 혜택을 못 받는 걸 넘어서 그 예산이 다른 곳으로 달리 편성되었으면 빨리 집행 가능한 곳에 쓰였으면 그런 개연성까지 없어버리는 것 때문에 지방재정의 기본 원칙과 위배되어서 특히 시장 군수의 의지 내지는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런 일들이 안 할 때 우리 도청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제 국민체육센터는 개별 사안이 아니라 예. 일반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하고 계신가라는 말씀입니다. 도에서도 이 지원하는 그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시군에서 일정 기간마다 집행되는 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동료가 서면으로 이루어지나요? 구두로 이루어지나요? 뭐 서면으로도 이루어지고 구두로도 다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굳이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소중한 과정을 통해서 편성된 예산이 제때 또 목적에 맞게 집행되기를 원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 도가 지도 감독의 권한이 있는 건가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도 도 전반에 걸친 그 예산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것이 절차대로 진행되게끔 하는 부분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시군은 시군대로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스스로 또 판단하고 집행 계획을 잘 잡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구 시장 군수가 국비와 도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늦어지는 자체 판단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는 지연이 과도하게 또는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없이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을 해서 해당 시군에서 부지가 맞는지 또 이 장소가 그에 적합한지 그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군의 자체 판단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도 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도에서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이 지연되든지 사업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서 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 아주 원칙적인 답변을 해주셨죠. 그렇죠. 시장 군수의 의지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비상식적인 경우에는 지도 감독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신 거죠. 뭐 비상식적이라는 뭐 표현을 쓴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시군마다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예산이 집행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은 뭐 특별한 답변을 듣기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 소중한 과정을 통해서 잡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잡힌 예산들이 제때 우리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급히 적절하게 집행되는 것이 적기에 집행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우리 도청도 그걸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또 우리 도도 뭐 추경을 해야 될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마 작년에 신세계 임용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인해서 얼마나 여지가 있는지 참 걱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논의는 우리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만큼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함께 하되 기본은 지키고 주민을 위한 도전은 계속돼야 된다는 마지막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